좋은 질문이에요. 5번.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이냐고? 무슨 수열? 객차 수열이죠. 객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축차 대입을 하시거나. 근데 객차 수열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축차 대입하기 좀 지겹지 않니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A15만 구하면 되잖아. AN을 구할 것도 아니지, 그지? 그럼 A15는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인 2 더하기 이 객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까지 합을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린 이걸 더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더할 때 항상 무슨 생각하라고 했지? 아무 말도 안 했냐 내가? 누구냐 넌?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시그마 형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다 더하는 게 아니야. 더할 수 있는 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얘는 그 중에 누구냐고? 누구야? 누구냐고 그냥. 누구냐고 이게. 부분분수 분해죠. 보통 부분분수 분해를 하면 부분분수 분해의 실제 의미는 뭐예요? 우리한테 이제 AB분의 1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A분의 1, B분의 1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마이너스야? 플러스면 안 돼? 아니 플러스인 걸 통분해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 짓을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더하려고 하니까 안 더하고 더한 효과를 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랑 얘랑이 비슷한 애여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둘이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뭐 B-A분의 1 있어야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슷한 애가 왜 있어야 하는가? 가운데는 왜 하필 마이너스여야 되는가? 플러스이면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왜? 소거를 이용해서 더한 효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런데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죠. 얘는 1, 2, 3, 4 넣으면 자동으로 뿔마가 되면서 소거에 도움을 주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도움을 주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분해했을 때 가운데는 뭘로 연결해야 돼요? 플러스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걸 외워서 푸니까 문제가 생기는 자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4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이건 실제로 이제 제너레이팅 시켜보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플러스 3분의 1 죄송합니다. 그죠? 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1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4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2 마이너스 15분의 14 이게 되는 거라서 15분의 16입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가 31이다. 그러니까 부분분수 분해라는 것은 통분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라 사실 모양을 어떻게 써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이 소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가운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식을 변형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네? 9번이요?
9번도 볼게요. 점화식은 애들이 질문을 잘 안 해서 문제야. 왜냐면 이제 점화식의 비중을 낮추라는 지시가 예전에 있었겠지. 교육과정 개정할 때. 우리 때는 아주 비중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비중을 낮추라는 지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문제들이 점화식으로 일반적 해석이 안 돼도 숫자 몇 개 넣다 보면 답이 나오게끔 숫자의 크기를 좀 줄여서 출제해라 뭐 이런 식의 가이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노가다 뛰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럼 애들이 다 노가다를 뛰어가지고 답을 맞춘 다음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예, 좀 이렇게 질문해주는 학생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N까지 SN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A20을 구하시오. 기분이 존나 별로죠. 존나 기분이 별로잖아. 이 이상의 자연수형이라고 보고 기분이 좋아? 존나 별로잖아. 얘는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물론 저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지만 자꾸 그렇게 본인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 상황으로 문제를 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래도 안 좋은 머리 이것저것 동시에 신경 쓰면 더욱 힘드니까. 알았어요? 예. 그러면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내가 지금 저건 식하고 저 식하고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니네 불편하라고. 니네 불편하라고 저렇게 쓰는 거야. 저 사람도 본인이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지 저렇게 안 쓴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 모양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요. AN과 SN이 섞였을 때는 선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했죠? AN을 없애서 SN만의 식으로 만들 것인가? SN을 없애서 AN만의 식으로 만들 것인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이냐고. SN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죠? 왜냐면 고배 형태가 얻어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 대신에 대부분은 SN을 없애는 게 대부분이라서 자꾸 SN 없애고 싶을 텐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SN 플러스 1이 무엇이냐면 N 플러스 1 SN이라고. S1이 1이잖아. SN은 N 팩토리얼이야. 1씩 키워가면서 곱하는 거니까.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A20을 구하면 그냥 S20 마이너스 S19 이러면 되니까 19 곱하기 19 팩토리얼 이렇게 19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SN을 알잖아? 그럼 A는 알기 존나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AN을 구하는 거나 SN을 구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와, AN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점화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니네가 구하기 쉬운 거 SN이든 AN이든 그냥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구하면 그냥 똑같은 거야. 뭘 선택하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입안에 앉아있는데 지금 SN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AN을 못 구하는 학생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SN을 구하면 AN은 무조건 구하는 거니까. SN을 구하든 AN을 구하든 그냥 빠른 거 선택해서 구하시면 된다. 이해됐나요, 친구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요거 인접한 몇 개의 항사의 관계식입니까? 2개의 항사의 관계식이죠. 예. 아무리 봐도 원래 꼬라지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원래 꼬라지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원래 꼬라지는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저 상태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짓을 하냐면 AN이 0이 아니다라는 뭐 근거가 필요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모양만 바꿔본 건데 있잖아. 점화식을 충분히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딱 보지.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도 꽤 잘하거든. 내가 모르겠으면 일반항 구하는 거 아닌 거야. 기준이 그거야. 존나 웃기지? 기준이 그거다. 그래서 점화식을 충분히 훈련해야 돼. 내가 일반항 못 구하겠다고? 그러면 구하는 거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한 생각이냐면 구하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 뭐냐면 주기수열이야.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럼 점화식이 대부분 뭐냐면 주기성을 확인하라고 주는 거야. 물론 그냥 무지성 노가다를 뛰는 애들은 항상 노가다를 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요. 주기잖아? 이렇게. 내 풀이 주기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냥 하는데 이제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꼭 뽑는 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본 친구들은 이게 주기수라는 사실 인지를 못하고 여기서 일반항을 자꾸 구하려고 시도하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점화식을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내가 모를 리가 없다. 넌 주기수열이구나.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점화식 자세 두셔야 되고. 자, 주기수열이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열해보죠. 처음에 5를 넣죠.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역수를 빼는 거니까 뭐 남아요? 5분의 9요.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또 역수를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9분의 13이요. 이건 주기 아니네 근데. 괜찮아. 어떤 규칙이 나올 거야. 예. 그 다음에 9분의 13 또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3분의 9니까 13분의 17이요. 물론 주기식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100% 주기식이겠니? 예. 근데 이 숫자를 나열을 해보면 규칙이 보이죠? 이거 1분의 5라고 하면 규칙 보이는 것 같은데? 분자도 사씩 커지고 분모도 사씩 커진 이런 형태. 그죠? 예.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사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놀랍게도 점화식의 해석에서 이제 이게 노가다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노가다 하지 말라고 하면 왜 노가다로 풀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노가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노가다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출제 목표 중에 귀납 추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열의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알겠죠? 네. 숫자를 나열해서 보시면 규칙을 발견하니까 A20은 뭐라고 볼 수 있지? 4 몇 개? 19개 더하면 되죠. 분자는요 5에다가 4 19개 더하면 되죠. 그럼 얘가 77분의 81 돼서 답은 158이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등차수열분의 등차수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니 친구들? 13번. 물론 그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뽑는 것과 수열을 나열하는 것의 경계가 완전히 분명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보다 점화식을 더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병신이나 노가다 했네 이렇게 하면 일반항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풀이 멋진 풀이 보여줄 수도 있죠. 있죠. 예. 있는데 그 경계가 아주 분명하진 않아서 이제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쳐야 나는 이제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이거보다 느리면 딱히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열 AN의 첫째 항과 둘째 항 주어져 있고요. 무슨 수열이지 이거? 등비수열 아닙니까? 등비수열이죠. 이것도 봐봐. 진짜 징하지 않냐? 어떻게든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네, 이것도 사실상 원래의 문제는 이거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를 뭐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죠. n-1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개씩 더하거나 두 개씩 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고. 어쨌거나 이러면 n은 1, 2, 3이다 이거지. 얘가 어차피 n번째 항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반복해서 곱해서 다음 항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등비수열 느낌이죠. 물론 이제 곱하는 거에 부호가 바뀌니까 완전히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수가 아니어서. 그러면 그냥 얘 나에다 보기 아주 단순한 수열일 것 같잖아. 그냥 봐도. 첫째 항 얼마야? 1이지. 1 아니다. 마일이다. A2-A니까 마일. 그 다음 항은요 1을 집어넣어야 였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마일입니다. 왜냐면 1을 곱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항은 2를 집어넣어야 였잖아요. 그럼 1입니다. 그 다음 항은 3을 집어넣어야 였잖아요. 똑같이 1이네요. 그 다음 항은 다시 마일이고 다시 마일이고 다시 1이고 1이고 이런 형태라서 이 수열의 규칙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AN을 쓰면 되겠죠. AN은 1, 0, 그 다음에 마일 0, 1, 0, 마일 0 이런 규칙이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어차피 얘가 합이 얼마니까 합이 0이라서 답은 0이겠네요. 하필 또 딱 200까지여가지고 더 할 게 없네요. 넘어가 되겠죠. 14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1과 B1은 같고 A10 더하기 B10은 30이다. 얘는 약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약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데 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비슷하고 가운데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출제자는 뭐 하라고 낸 거예요? 더 하라고 된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애를 줬잖아. 더 할 수 있는 애를 더 하라고 주지. 그럼 빼라고 주냐? 곱하라고 주냐? 더 할 수 있는 애를 더 하라고 준 거야. 근데 일단 더 해보죠. 더 할 수 있는 애니까. 알겠죠? 예. 그럼 얘를 축차 대입으로 축차 대입하면 소거되는 식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해보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n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2 더하기 A1은 B2 B1이죠. n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럼 A3 더하기 A2는 B3 B2 이런 식일 거 아니냐고. 예. 이렇게 해서 A10까지가 필요하니까 n에다 9까지만 넣어볼게요. 그럼 A10 더하기 A9 이게 B10 B9 이렇게 되죠. 이거를 그냥 변변 다 더해요. 그럼 왼쪽은 다음과 같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A1만 하나 있고 A10만 하나 있거든. 괜찮지? 그리고 우변은 어차피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알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B10 B1밖에 안 남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러한 힌트들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바로 납득하게 됩니다. 납득해요, 안 해요? 어차피 이거 없어질 거고요. A1 넘기면 30이잖아요. 답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럼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아, 이거는 더했을 때 소거된 형태구나, 이 생각 하냐 못 하냐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출제자가 조금 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불편하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축차 대비했을 때 속어가 좀 잘 안 보이게. 혹은 뭐, 똑같은 식이잖아. 어차피 2항만 돼 있는 거니까. 막 이딴 식으로 적어놓거나. 문제 느낌이 다르죠? 그냥 단순히 항만 옮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축차 대입을 시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양 이런 식으로 감춰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왜 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항을 적당히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접한 항이 소거된 형태니까 축차 대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더하는 게 아니고 더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중에 무언가를 묻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야. 더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넌 누구지? 이렇게 쳐다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15번 보죠.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3,0과 3,2. 어차피 얘는 계단 형태로 계속 뻗게 돼 있죠. 이 규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결국은 점이 우측 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고. 왜냐면 그냥 수직 조건만 있으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런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그런 방향성을 지금 없애주는 거죠. 우리 이제 저번 주 실무에서 그런 느낌의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대소관계에서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느낌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뻗어나가는 방향은 사실상 이미 알겠으니까 우리 뭐만 보면 되냐면 저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예. 그런데 얘도 사실은 이제 저마식으로 생각해 볼래?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AN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AN 플러스라고 할게. AN이라고 되는 거, 얘가 AN 플러스 2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AN 플러스 2 곱하기 AN은 A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따위로 적혀있는 정화식이 얻어진 거라고. 이 정의역은 일단 무시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형태로 정화식이 얻어져 있는데 얘를 가지고 AN은 무엇이구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존나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아닌 것 같다. 어떤 규칙이 있거나 주기 수열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저걸 나열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정체가 뭔지. 처음엔 얼마예요? 3이라는 거 줬잖아. 두 번째도 2라는 거 줬죠. 자, 이제 점화식의 규칙은 자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점화식의 규칙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곱이 가운데에 있는 거에 1 더한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누군가가 있잖아요. 여기 1 더하면 3이잖아. 그럼 곱이 3이어야 되니까 여기 1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곱이 2여야 되니까 또 1이 돼야겠네요?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가 2여야겠네요? 이해하시죠? 3이어야 되니까 여기 3이어야겠네요? 그리고 얘도 2여야겠네요? 그럼 이제 주기수열인 거 확인되죠? 이만큼이 주기수열입니다. 주기가 5인 주기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점화식 읽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항상 늘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꾸 보면서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거 1 더한 거하고 같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한 번 딱 이해하면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문제는 Pn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게 길이에 대해서는 주기가 얼마예요? 5죠. 근데 XY 좌표에 대해서는 주기가 10입니다. 왜냐면 얘 규칙이 일방적으로 X좌표 증가, 일방적으로 Y좌표 증가, 일방적으로 X좌표 증가, 일방적으로 Y좌표 증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X좌표가 한번 증가하려면 10이 필요한 거예요. 5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동일한 규칙으로. 그래서 n이 30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3번씩 증가한다는 거죠. 모든 좌표가. 무슨 말이냐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거를 3번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거를 3번 한다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P30의 좌표예요. 네. 그래서 얘가 27,27이어서 답은 54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6번 수열 AN이 A1은 1이고 인접한 두 항의 합이 N제곱이다. 일단 기억을 판정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왜냐면 시그마는 제가 항상 나열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A19까지 가는 거죠. 근데 당신들은 A1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1을 점화식을 이용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9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얘는 뭐라고 했냐면 2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4의 제곱이겠지 뭐. 얘는 그럼 뭐겠어요? 18의 제곱이겠네요. 그러면 1 더하기 2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18의 제곱까지 더하면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괜찮나? 안 괜찮을 거 보이세요? 다시 써보면 1 따로 빼고 지금 2든 4든 전부 다 뭐예요? 짝수죠? 짝수니까 2를 밖으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더 좋겠네요. (81) 그럼 이거 9개짜리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분의 9, 10, 19겠죠. 그래서 계산만 해보시면 114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 너는 참이구나. 그죠? 네. 자, 니은디귿을 판정할 건데 니은디귿에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물어보는 게 AN이 아니에요. 뭘 물어보고 있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묻고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생각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뭔가 일반항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AN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AN을 나열하더라도 뭘 보려고 해야겠다? 인접한 두 항 사이 차이 규칙, 특히 짝수 번째 항에서 홀수 번째 항을 뺐을 때 규칙을 알고 싶은 거죠. 네.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규칙이 뭐냐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합이 앞에 있는 항의 번호의 제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영아 뭐라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합이 앞에 있는 항의 번호의 제곱이야. n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 앞에 있는 항의 번호잖아. 그러면 여기가 0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그 다음은 4여야 되죠. 아니 듣고 있나? 그 다음 얼마 해야 돼?
뭘 생각 중이야. 이게 세 번째 항인데 3의 제곱이면 9잖아. 그럼 합이 9여야 되니까 5여야지. 16이니까 11이어야죠. 25니까 14여야 되죠. 36이니까 22여야 되죠. 49니까 27이어야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인접한 두 항의 합은 앞에 있는 항의 번호의 제곱이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쫙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고요? 짝수번째 항에서 홀수번째 항을 뺐을 때의 규칙이 궁금합니다. 니은 디귿은 그것만 묻고 있어요. 자, 차 얼마예요? 마일. 차 얼마예요? 1이죠. 차 얼마예요? 3. 차 얼마예요? 5. 뭘 깨닫죠? AEN-AEN-1은 무엇이다? EN-3이다.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러면 저기 20 들어가 있으니까 n에 10 넣으면 되죠. 그럼 너는 17이어야 되니까 틀렸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괜찮나 친구들? EN-3은 어떻게 계산할래? 14의 제곱 빼기 1. 머리 좀 써. 야, EN-3 1부터 제네레이팅하면 뭐 나와? 마일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얼마야? 개수의 제곱이지? 그러면 1부터만 이걸 카운팅하면 2일 때 1이잖아? 14개의 홀수의 합이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14개의 홀수의 합은 14의 제곱이죠. 196. 1 빼면 되겠죠? 195예요. 4번 기억되시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거 읽어보고 푸시는 거예요. 그냥 푸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출제자가 원하는 생각을 안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 그럼 출제자가 무슨 생각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그나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읽어봐야 이런 생각한 건가? 이렇게 추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직도 그런 애들 많아요. 이 수열을 내가 정복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AN이 뭔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봐야지. 되겠냐? 되겠냐고.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니까 밑에를 보시고 정확히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니 친구들? 그게 이제 시간 낭비도 훨씬 덜해요. 문제 풀 때. (19번) 수열 A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합이 이렇다 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n이 1일 때는 좌변은 그냥 A1인데 A1을 위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A1을 위에서 구해보면 1 3이 나오나? 3 그러네요. 3이 나오고 우변 어차피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3이 나옵니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3, 3으로 성립한다 라는 거고, n이 m일 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은 항상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m 플러스 1 때도 참이다 이거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얘는 이제 진짜 참인 명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이제 이 이하의 증명에서 얘를 참인 걸 바탕으로 뭔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뭐냐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n 대신에 m 더하기 1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 더하기 1 들어갔을 때 모양을 생각하려고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는지를 안 알려주고 그냥 써놨네. 추가로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식이 그대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m 더하기 1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 더한 것만 써놓은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럼 뒤에 추가로 더해지는 건 뭐냐면 am 플러스 1만 추가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m 플러스 1 뒤에 붙는군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am 플러스 1이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것 같은데요? 일반항 있으니까. 그죠? 저기다 m 플러스 1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니까 여기는 2의 m제곱 m 플러스 1이 돼야겠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항에서 이게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연산을 했느냐? 그냥 얘를 실제 더한 것 같은데 누구끼리 더했나 좀 봅시다. 예. m제곱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건 똑같은 거니까 2에 m 더하기 1 들어갈 거고요. 나는 얘랑만 연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만 사라져서 여기는 2에 2m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은 항들은 다 뒤로 가서 모여 있네요. 이거하고 이거 계산한 거지, 지금. 맞지 않냐, 친구들? 그제? 그럼 빈칸 다 채웠으니까 증명 그만해도 되겠네. 넘어가도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은 k분의 1의 합이다. 그냥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이니까 아마 저 수열 자체를 막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예. 굳이 따지면 자연수의 역수의 수열의 합을 일반항으로 가는 수열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n이 2일 때 최소의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죠. 2를 넣어보면 2 더하기 a1은 2a2죠. a1이 지금 얼마냐면 1입니다. a2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네. 두 번째, n이 m일 때 k를 보통 쓰는데 k를 제가 이미 써버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m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m-1은 mam이다. 이것은 참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보고 싶냐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왼쪽의 모양을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죠. 뭘 하면 양변에 1 더하기 am을 더하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n 대신에 뭐를 대입한 식을 얻고 싶다고요? m 더하기 2를 대입한 식을 얻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왼쪽은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1 더하기 AM) 아니다. MAM 더하기 1 더하기 AM 아니에요? 똑같은 건가? 다르지? 다르잖아. 그러면 아니다. 뭐 이상한데. 아,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냐면 여기다가 M 더하기 1을 대입한 M 더하기 1 AM 더하기 1이 얘였으면 좋겠는 거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AM 더하기 1과 AM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AM 더하기 1은 당연히 AM에다가 M 더하기 1분의 1만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수의 역수의 합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AM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치? 똑같지? 어떻게 알고 쓴 거예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고 쓴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돼야만 증명되는 거잖아. 그냥 얘라고 써놓고 전개를 딱 해보면 되지. 틀릴 수가 없다니까. 틀리면 이게 잘못된 명제잖아. 증명하라고 안 시켰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이 훨씬 쉽다고 말을 하는 게 왼쪽의 모양을 바꾸면 오른쪽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 안 똑같으면 말이 안 돼. 그냥 참이 아닌 명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더 쉽고 부등식은 왼쪽을 바꿔도 오른쪽이 안 똑같다니까요. 안 똑같아서 또 뭔가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말은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 2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쓰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를 학교 시험에 내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시험지 받아보면 알아요. 이 중에 한 절반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마지막에 1, 2에 이거 안 썼다고 감점하고 막 뭐 이러니까 좀 그런 거 좀 당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등호 형태를 증명한 게 나왔어. 그럼 꽤나 복잡해 보여도 사실상 쉽다. 왜냐면 왼쪽의 모양을 바꾸면 오른쪽의 모양은 무조건 똑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절대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